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다시 추워졌네요. 자, 오늘은 대승찬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재 157페이지에 73번 개송부터 하도록 할게요. 저 옛날에 20대 일본에 있을 때 일본 절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신도들이 많이 이렇게 와서 서로 이렇게 토론의 장소, 토론의 장을 열고 있거든요. 준서봐, 끄면 안 돼. 저기 가서 있어. 준서봐. 간을 보고 있잖아요. 응? 예, 머리를 놀러래가지고 컨트롤 못할 뿐이지. 그때 일본 절에서 이제 신도들하고 스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의 장을 열고 있는데, 그 젊은 세대의 그 아들이 막 이렇게 떠들면서 다녔어요. 예, 그때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들은 엄마라고, 자식은 엄마라고, 자식이 저렇게 떠드는 거는 결국 어머니가 산만해서 그런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듣는 상대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근데도 그분은 역시 신앙심이 있었는지 합장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이, 시간이 되시면 매일같이 기도를 하러 오시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 신도 여성분은 그러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매일, 거기는 이제 9시 반에 기도를 하는데,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그 아이가 막 뛰어놀고 크드를 치고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어서, 누구에게나 믿음이라는 게 있어서,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환경이 바뀌니까 부처님의 그 에너지가, 부처님의 힘이 이 구멍을 타고 들어간다고, 숨구멍, 털구멍을 타고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상당히 그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을까 했는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왜?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덧붙여서, 왜 그러냐 하니까 아이들은 순수하다는 거죠. 그 때문에 가르침이 쑥 들어간대요. 근데 일반인들은 가르침이 쑥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영악하다는 거죠. 너무나 계산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절에 와서 공부를 해도 너무나 자기 계산이 있으면 그 가르침이 들어가다가 다시 자아 때문에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심을 갖는 게 참으로 중요한데 쉽지가 않아요. 그때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해도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 업이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그 준섭이를 통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보살님은 잘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시간이 되면 데리고 오면은 애 그 마음이 안정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좀 경우는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절에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에너지가.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걸 많이 느껴요. 자, 오늘 이제 73번 개송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다만 누런 낙엽을 황금이라 집착하고 황금을 버리고 보배를 찾을 줄은 깨닫지 못하네. 단지 황금 이금하고 불호 기금 구보로다. 여기서 누런 낙엽을 황금이라 집착한다는 것은 경전이겠죠. 경전을 우리가 아주 부처님 말씀이라고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거기에만 집착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보배를 찾을 줄 모른다는 거죠. 경전을 공부하고 절여오는 것은 결국 자기 마음속에 있는 보배를 꺼내는 작업인데 오직 글귀에만 집착하고 글귀만 외울 줄 알고 글귀만 말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의 흉내를 내는데 말만 흉내내는 거지 마음을 흉내낼 것은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도록 하죠. 74번 개송. 그런 까닭에 실성하여 미쳐 날뛰며 억지로 겉모습 꾸미는 데에만 힘을 쏟는구나. 소위 신념 강주하며 강력장지 상호로다. 그러니까 경전의 글귀만 우리가 집착해서 그만 좋다고 거기만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경전의 글귀가 뜻하는 바를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겉모습만, 말과 행동에만 이런 거죠. 결국 위선자죠. 위선자도 좋아요. 위선이라는 건 선을 꾸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진실선이 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 그 다음 장에 넘겨보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할 차례죠. 75번 개송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입속으로는 경을 외우고 논을 외우나 마음속은 언제나 바싹 말라 있구나. 군의 성경 성론이나 심리 심상 고고로다.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는 경을 외우고 논을 외웁니다. 매일같이 경전을 보고 경전을 읽고 경전을 생각하지만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경전과 논서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속은 다른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바짝 말라 있는 거죠. 마음속까지 영양분이 가지 않는 겁니다. 유산균이 우리 장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유산균이 장까지 들어가기 전에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입력, 인푸트, 그리고 인푸트 된 것을 이제 브레이크박스, 우리 마음에서 그걸 갖다가 다 소화시켜서 아웃푸트가 돼야 되는데 소화되지 않고 아웃푸트가 되니까 그냥 말만, 행동만, 위선스럽게만,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자기 마음속까지 집어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 이제 현재의식,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잠재의식에 집어넣는데 잠재의식을 집어넣는 그 방법은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근데 마음의 감동을 받거나 마음의 충격을 받아야지만이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잠재의식에 안 좋은 것들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예를 들면 파이프에 물이 꽉 차 있는데 더러운 물이 지금 깨끗한 물을 파이프에 집어넣으면 저절로 더러운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 새로 넣은 물의 압력에 의해서. 근데 그 압력이 세야지, 압력이 세지 않으면 결국은 깨끗한 물은 그냥 파이프 밖으로 넘치죠. 왜? 파이프 안에 있는 물이 너무나 압이 세니까 넘칠 뿐이고 파이프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물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업도 그래요. 그래서 스펀지 같은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차도라 같은 마음이 돼버리면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법문이라 합니다. 마음의 땅에 우리 법의 물을 줄 수 있듯이
범에 물을 뿌릴 수 있듯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요. 근데 인간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 업이 있어서. 이 공부는 관계할 때 문제예요. 관계할 때 중요합니다. 관계할 때 내가 부처님 가르친 대로 하다가도 일단 상대와의 대화에서 이상하게 상대의 말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상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스펀지로 받아들이면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는 잠재의식에 안 좋은 거를 다 청정하게 할 수 있는데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의 말에 탁 튕겨서 해요. 차돌처럼. 차돌은 물이 스며들지 않거든요. 탁 하니까 상대의 말에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공부는 더 안 돼요. 상대도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진실로 얘기한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우리 사빈주 얘기했죠. 그죠? 네 가지 손님과 주인. 그걸 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머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론을 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대화할 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 부처님 말씀은 전부 다 자기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상대를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를 가르칠 수 있게 되기에는 정말 상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잘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회광반족 빛을 돌이켜 가지고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그냥 상대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돌려서 나의 말이라고 나의 입장이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보면은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상대 입장 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돌려가지고 오히려 더 안 좋게 하죠. 이걸 자기에게 돌려가지고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 남을 가르치려 생각하지 않아요. 남을 꼬집으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무리 경전을 공부해도 아무리 입으로 외운다 하더라도 이것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또 능엄경에서는 반문 공부라는 게 있어요. 반문 공부는 듣는 것을 다시 돌이켜서 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습니다. 그럼 그 말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상대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자기에게 한 번 더 돌려요. 아, 이 말이 내 말이구나. 상대의 말이 아니구나. 내 마음속에서 한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반문 공부거든요. 근데 거의 다 보면 안 그래요. 대부분 상대가 얘기하는 거 말꼬리 잡으려 하고 상대가 얘기한 거 그냥 상대 입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그 실존주의 철학자, 19세기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 야스퍼스. 이분은 그 부채, 정신적 부담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잘 되면 상대가 못된 덕분에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인연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상대가 얘기할 때 상대의 고충을 알아줘야 되는데 상대의 고충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상대의 고충에 휘발유를 뿌려서 더 힘들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 야스퍼스의 이 그 부채, 정신적 부담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상대가 말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잘 되면 상대가 못된 덕분에 내가 잘 돼요. 그럼 내가 못된 지금 상태다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못된 덕분에 상대가 잘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전부 상대적이거든요. 근데 이 칼 야스퍼스나 불교의 연기법이나 공사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상대하고 관계할 때 상대의 입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져줄 수 있고 또 내가 잘 될 때는 내가 상대에게 미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76번 개송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루아침에 근본을 깨달아 마음이 공해지면
진열을 갖추어서 모자람이 없도다. 일조 각본 심공하면 구족 진여 불소로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깨달을지 모른다는 거죠. 깨닫는다는 것은 충격이에요. 감동이에요.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대요. 여성의 해가 언제 제정이 됐는데 그때 그 미국 작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리베카 솔리드라는 사람. 이분이 맨스 프레이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맨스 플레이라는 말은 합성어인데 맨, 남자하고 explain은 설명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맨스 플레인이라 해가지고 남자는 항상 여자한테 얘기할 때 여자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여자가 모르니까 설명해 준다는 착각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자는 우월주의를 꿈꾸고 있고 여자는 여자에 대해서는 무시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것을 맨스플레인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걸 요즘 말하면 그 지하철 그 공중교통에 보면은 쩍벌남이라고 있답니다. 남자가 지하철에서 다리를 쩍 벌리고 또 신문을 쫙 펴고 읽는다고 하죠. 그러면 남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결국 자기는 오만이죠. 교만이죠. 상대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고. 근데 저는 이걸 갖다가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은 여자가 더 우월주의를 갖고 있고 여자가 더 과격한 그리고 조금 무지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남자는 아주 겸손한 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자는 아주 교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싹 봤더니 역시 여자는 교만한 얼굴이 나와 있고 남자는 왠지 차분한 신사다운 이런 매무새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성격이 표정에 옷 매무새에 나오는구나. 행동에 말버릇에 나오는구나. 생각을 한 거죠. 결국 이거는 뭐겠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점잖을 수밖에 없고 상대에 대해서 배려할 수밖에 없고 나는 나대로 아는 게 있고 상대는 상대대로 아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공부할 때 이 학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학습한 것, 경전을 배우고 우리가 뭐 인문학을 배울 때도 중요한 거는 자기에게 집어넣는다는 거죠. 자기에게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항시 사람은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 단점은 너무 지나치면 장점, 단점이 됩니다. 보실 잘하는 사람은 장점이에요. 근데 너무 잘하면 단점이 됩니다. 그 보실 해도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단점이고 보실 해도 내가 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었으니까 고맙습니다 하면은 장점이 되죠. 똑같은 보시라도 보시 하나 행위를 통해서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다고요. 말하는 것도 그래요.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얘기하면 장점이고 상대의 입장이 되지 않고 상대를 무시하고 가르치려면 단점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대가 먹지 못하면 단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한 사람은 쉽게 얘기하지 않죠. 생각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행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이렇게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기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되돌려가지고. 자기에게 어느 것이 문제인가. 저는 오늘 생각했어요. 아,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이게. 원래 방편이라는 말이 있는데, 불교에는. 방편은 지도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지도자에게 방편이 없으면 안 돼요. 방편은
상대에게 맞춘다는 뜻이거든요. 진리에 다가가게, 진리에 인도하기 위해서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건데 저는 그것이 부족하더라고요. 요즘 참 많이 딜레마에 빠져요. 야, 내가 지도력도 없는데 방편도 없는데 무슨 포교당을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안 오는데 야, 말 좀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아니 말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말의 진리를 못 받아주니까. 아니 내가 상대에게 맞춰서 못하니까. 언제까지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럼 내가 조금씩 그 방편의 그 강도를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약을 줄이든지 주사를 줄이든지 또 치료 일수를 줄이잖아요. 그게 바로 훌륭한 의사인데 저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 조금 내가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나. 며칠 제가 좀 상당히 좀 아팠거든요. 오늘 좀 괜찮네요. 그래도 아직까지 어지럽고 아직까지 조금 콧물이 나오고 눈이 이렇게 좀 이렇게 떠지지 않는 그게 있어요. 신경을 많이 쓰면 그러거든요 제가. 또 이게 왠지 조금 마음에 찬 기운 느껴서 그런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거 정말 우리가 공부할 오버되니까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도 좀 찬찬히 걷는 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든 그런 관계에서도 상대에 맞게 이게 좀 말에 걷는 것도 좀 이렇게 상대에 맞는 보폭을 이렇게 맞췄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